구살구 건강 클리닉입니다. 갑자기 눈앞에 거무스름한 물체가 떠다니거나 실이나 거미줄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다면 비문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에 없던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안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문증에 대해서 눈시원안과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비문증이란 어떤 건가요? 저희가 보통 그 날파리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사람의 안구가 안이 비어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그것을 유리체라고 하는데 이 유리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면서 시야를 가리는 것을 저희가 비문증이라고 그래요. 네.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것 같다면 정말 상당히 하루 종일 불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지요? 이게 떠다니는 것 종류에 따라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점이 수없이 떠다닌다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눈앞에 벌레가 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비문증은 특히 저희가 그 맑은 하늘이나 또는 하얀색 배경을 한 벽면을 보게 되면은 더욱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중심에 딱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중심에서 벗어나는 곳도 있는데 시선을 돌릴 때마다 이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꼭 눈앞에 이렇게 시선을 따라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증상들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번 생기면은 뭐 대개의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조금 크기가 줄기도 하고 가라앉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일단 안과에 방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는지요? 되게 병원에 오시면은 특징적인 비문증 증상들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보면은 비문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이분이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과거 병력이 있는지 또 최근에 다치신 적이 있는지 또 무엇보다도 혹시 이런 게 생기기 전에 뭐 눈앞에서 뭐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것 같은 증상을 느끼신 게 있는가를 꼭 물어보거든요. 네. 이러한 문진을 통하고 나서는 저희가 직접 그 초자체 강내를 저희가 안제 검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네. 정말 떠다니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이 비문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 그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안구의 그 유리체라고 말씀드린 것이 네네. 타고날 때는 원래 이게 꼭 젤리처럼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점 젤리가 물이 돼요. 물이 되면서 거기 있던 그 젤리의 섬유층들이 이게 분리돼서 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선처럼 벌레처럼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문증은 나이와 더불어서 생기는 것이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노화가 비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노화 외에도 혹시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이 비문증이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워 생기는 것 이외에도 병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이 비문증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비문증은 사실은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은 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문증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그 중증 질환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는 저희가 그 눈 뒤에 있는 그 신경막을 저희가 망막이라고 하는데 이 망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망막이 떨어지는 열공이나 박리가 생기면은 네. 또 이러한 비문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것 이외에도 눈 안에 생기는 염증들이 있습니다. 안구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러한 안구염 때도 저희가 이런 비문증을 보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 전신 질환을 저희가 이제 문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러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들이 있을 때는 간혹 눈 뒤에 있는 망막에서 그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네. 이러한 출혈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도 비문증과 같은 증상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내용 이어갈게요. 오늘 문제 OX였는데요. 네, 오늘 문제는요. 비문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 치료해야 한다. 네. 이 말이 맞으면 O, 틀리면 X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궁금한 안과 상담 있으시면은요,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49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 그렇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증상이 될까요? 보통 저희가 나이와 더불어서 생기는 이런 생리적인 비문의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네. 본인은 너무 불편하니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비문증들이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첫째는 또 이제
조금 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작아지거나 가라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뭐 조금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게 또 사실 그렇게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나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게 정말 크기 자체가 큰데 상당 기간 지켜봐도 그 위치에서 이제 움직이질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크기가 줄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더구나 이것이 이제 시력의 희축 부위에 딱 가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시력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뭐 생리적으로 생긴 비문증이라 하더라도 레이저를 통해서 그것을 잘게 좀 부셔주거나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제거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다수의 생리적인 비문은 저희가 크게 이러한 그 시술이나 처치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뭐 망막 열공이라든지 박리라든지 초다치 출혈이 생긴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치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발생시킨 눈 안에 그 원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해 주지 않으면은 결국 비문증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실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리적인 비문이 아닌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문증은 거의 치료나 수술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TVN 긴급 정보 하나 전해드리고 다시 이어갑니다. 중앙대로 연산교차로에서 교대 사거리 방향, 교대 사거리 목간 1, 2차를 걸쳐서 승용차 2대 간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또 연산교차로에서 시청 방향 연산교차로 100m 지난 지점 가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함께 한용주 통신원께서 알려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8030 애청자께서요. 날씨가 맑은 날이면 심하게 실처럼 가는 벌레들이 더 선명하게 떠다닙니다. 저는 10년 넘게 가스 앞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가스 앞에서 일하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고요.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제가 외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눈에 충격이 가는 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충격이 가는 게 조금 생길 때 40대 이후에 비문증이 조금 더 생길 수는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눈 안에 뭔가 그 찌꺼기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쿵쿵거리면 이것이 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문증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눈에 충격이 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를 컨트롤하신다든가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가스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쐈다고 해서 그게 비문증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7898 애청자께서는요. 50대 중반이시고요. 가끔 한 번씩 보이는 시야, 카메라로 얘기를 하자면 필름이 약간 흔들린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보이다가 바로 보입니다. 이것도 병인지 아니면 노화인지 궁금합니다. 안과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세요. 이런 경우가 대개의 경우에 저희가 근육도 좀 많이 쓰다 보면 경련이 생기잖아요. 네네. 똑같은 거예요. 눈도 좀 본인이 필요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 그 눈에 떨림이 생겨요. 네. 망막이 떨리지는 않는데 그 대개 그 눈에 초점을 잡아주는 그 조절근, 저희가 그 줌 기능을 하는 그 조절근이 조금 경련이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눈을 움직여주는 외안근 자체가 약간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면은 그런 떨림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한 경우는 되게 조금 안정하시면 돌아오죠. 그러나 만약 이분께서 나는 푹 쉬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는데 항상 그래. 그러면 한번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4029 애청자께서는 54세 여성인데요.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수술은 안 되나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함께 생활하라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요. 백내장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비문증이 백내장 시작으로 인해서 함께 온 합병증일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그렇진 않아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비문증이 나이와 더불어서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대개 비문증도 생기고 조금 지나면 백내장도 생기니까 두 개가 겹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리고 이제 백내장 자체도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점처럼 생길 때는 비문증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비문증과 백내장이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하지 않으시면 뭐 대개의 경우에 그냥 적응하고 지내시는 게 낫죠. 저희가 뭐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레이저나 뭐 초다치 절제술 같은 큰 수술을 한다는 것은 뭐 저희가 지나가는 말로 벼룩이 잡자고 초가삼 같은 경우는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생활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이 되게 약물이나 안약은 없는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뭐 네.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비문증이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이 정상적인 생길 수 있는 비문증인가 네. 아니면은 병적인 원인과 같이 합병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비문증이 생기셨을 때는 일단 안과에서 그 두 개의 구별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비문증 중에서 그냥 생기시는 것보다는 생기기 전에 눈앞에 뭔가가 번쩍거리는 저희가 그 섬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한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났더니 비문증이 생기더라 하는 이런 경우는 꼭 한번 안과에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이 설명과 더불어서 이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비문증이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정상적인 비문증이 아니라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문증, 예를 들어서 망막에 구멍이 났다든지 네. 망막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출혈이 일어서 발생하는 그런 비문증들은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 원인 질환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답은 어떤 건가요? 오늘 정답은 X죠. 네, 네, S가 반만 맞는 되겠습니다. 거죠. 네, 자 정답자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발표해드리겠고요. 오늘 비문증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누인시원한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